네,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보나마나 오늘 밤에 치러질 미국 대선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 초박빙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원래는 조 바이든 블루웨이브 훨씬 우세하다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전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6대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확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좀 대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들고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님은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원래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예. 내기 하실래요? 내기? 네. 커피 사기 내기. 커피 한 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게 그냥 정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당히 뜨거운 이슈죠.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 개표 방송도 잘 안 챙겨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챙겨봐야 되겠죠. 주식과 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네, 잠은 주무시고요. 아마 결과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5일이죠. 5일 날 한 아침 정도 이쯤에 거의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잠은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일단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누가 되느냐를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 누가 돼도 만약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네. 근데 이런 어떤 단순한 우려보다 시장에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좀 클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확정된다라고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환호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지지율 격차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 다음 공으로 넘기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사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바이든 후보가 살짝 우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능성과 함께 블루웨이브의 한 축이죠. 네. 어떤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쪽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빼고도요.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국의 경기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에 가장 적합한 쪽은 어떤 SOC 투자 이쪽 SOC. 관련된 쪽이 가장 그나마 누가 되든 간에 좋겠다라는 쪽에서 건설기계 관련된 쪽은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누가 되든지 우리는 수익을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 SOC 관련주 담으면 좋아요, 그럼? 네, 일단 가장 미국 쪽도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밥켓이시겠죠? 두산 밥켓. 이쪽에 대한 변화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건설기계 관련된 또 소모품성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되면 진성TC부터 네. DY파워, 흥국 이런 종목들 같이 있겠죠. 네. 이런 종목도 하나의 변화 요인들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평가 주셨고 SOC 관련주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네요. 그 안에서 두산 밥켓 그리고 진성TC 네. 등등등 종목들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측성 기사인데요. 네. 이재용 이 삼성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수석회장이 지난 5월, 7월 이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동의 결과물 이제 나오는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삼성 SDI에 배터리 들어갈 것이다 네.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기사 관련된 종목들 주가 영향 어떻게 미칠까요? 네, 일단 현대차가 이제 eGMP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이제 딱 쉽게 얘기하면 왁구를 만들어 놓고 네. 전기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관련된 쪽이 모두 다 이제 여기는 이쪽이 맞고 여기는 이쪽이 맞고 배터리는 밑에 딱 들어가게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대차가 할 일은 그런 어느 정도 플랫폼이 정해졌으니까 이 차를 CUV로 만들까 아니면은 대형으로 만들까 중소형으로 만들까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작업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회동과 관련된 얘기들. 네.
단위가 조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현대차의 목표와 전기차 판매 대수를 맞춘다라고 되면 삼성 SDI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기대감이죠. 네,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반영되면서 지금 또 삼성 SDI의 밸류체인이라고 하게 되면 상신 EDP 또 이제 눈에 띄고요. 또 관련된 장비 신흥 SEC 이런 쪽이 수혜가 볼 것이다라는 쪽인데 일단 뭐 만약에 또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쭉 올랐다가 또 빠지겠죠. 네. 이런 호재를 인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지켜는 보시되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으면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쯤에서는 사야 된다. 네. 이 정도 가격 들어오면 이제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등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 쪽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흥 SEC, 상신 EDP 좀 관련주로 언급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요. LG화학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고 SK이노베이션 10거래일 만에 반등했어요. 기관 매수 랠리도 돋보이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일단 LG화학하고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금이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들과 관련돼서 일단 좀 정리가 돼야 된다. 돼야죠. 네. 예,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계획과 관련된 쪽에 피해액을 환정됐으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매매 단계에선 살짝 좀 제외를 시키고 그래요? 두 종목 쪽으로만 압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악재 소멸에 치고 나가는 롯데케미칼 오늘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롯데케미칼 이 간밤 국제유가가 뚝 떨어진 데에도 영향을 받았었을 테고 에틸렌 수급 개선 기대된다라는 평가.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대산 공장에 불이 났었잖아요. 네. 이 공장 재가동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얻고 가고 있던데 네. 진짜 돋보이는 건 기관의 매수 랠리입니다. 10월에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롯데케미칼은 기관의 케미를 보여주네요. 케미가 참 좋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 강한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기관들의 움직임이 철강화학을 산다. 여기 기반이 어디 있을까요? 기반. 중국에 있습니다. 네네.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철강화학 쪽에 일단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석유화학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유가가 기반이다 보니까 유가가 웬만해서 못 올라온다. 그럼 저유가 기반이다. 게다가 또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어떤 화석연료 안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떤 소비자총보다는 산업용 쪽으로만 한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오는 유가에 대한 기반들은 좀 약할 것이다. 그러다 네. 보니까 스프레드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중국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호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쪽은 계속 다시 보고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이 있으면 사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 금호석유 네.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금호석유. 많이 올라가도 더 갈 것 같으면 사야 되겠죠. 네. 네, 라텍스 관련된 쪽에 1위 쪽에 대한 변화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효성 TNC입니다. 앵커님도 요가복 입으시나요? 네, 입어요. 네, 요가복이 다 이렇게 되시는 분만 있는데, 네, 역시 최고십니다. 그래서 이 요가복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스판덱스를 또 여기서 많이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판덱스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중국 수요와 함께 최근에 면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대체적인 폴리에스터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화학 섬유 쪽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격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실적에서 발표됐죠. 그런 쪽도 생각해보게 되면 석유화학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석유화학 좋다 이야기해 주셨고 금호석유 그리고 효성 TNC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도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이 자리 말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조정 나오겠죠. 네. 그때 한번 들어가는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까지 챙겨봤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 삼성전자, SKC까지 코스피에서 담아가고 있고 세일트리온 헬스케어 좋죠. 콜마 B&H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5번은 무시하겠습니다. 코스닥 예. 5번은 무시하고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 LG화학 말씀드렸었고요. 네. 여기다가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SKC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SKC의 또 자랑거리인 사업 동박.
관련된 쪽에서 아마 이번에도 실적 발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쪽에서 흐름을 나오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SKC도 화학업체죠. 네, 그런 쪽에서 이 강점과 함께 가치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가 넘게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SKC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오늘 어떤 종목 사갈까요? LG화학 똑같이 올라와 있고 SK 하이닉스, 카카오, 롯데케미칼, 그리고 BH, JYP 어제 봤죠? 미코, 셀레믹스, 서진 시스템까지 어떤 종목 눈에 띄세요? 네, 뭐 이번은 당연히 JYP 엔터는 네, 예.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앞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삽니다. 사고, 네, 예. 근데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때 또 하나의 수혜가 5G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눌렸을 때. 예, 눌렸을 때는 한번 사봐도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 순매수 종목에서는 JYP 엔터 그리고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